네, 헤라님 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구속이 된 대통령인데. 당연히 구속될 줄 알고 나는 그냥 잤어 어제. 구속 안 되겠어? 생각해봐. 조사를 한번 받는데 이렇게 힘들게 나라 전체를 들썩들썩해. 네. 대통령이 저런 의식이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거야.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거든. 혼란을. 근데 자기 그거 조사 하나 받으러 가는 것도 그렇게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해서 네, 조사 힘들게 거부하셔서 하고. 결국 체포하는데 체포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분을 놔주면 또 잡을 때 이럴까 봐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변호인단이 어제 그러더라고. 변호사 1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 한 분이 가서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모자라 많이. 아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판사를. 그러면 대통령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국민을 하나 설득을 못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 국민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서 고집 부리고 야당도 설득 못 해. 심지어 친윤계까지도 설득이 안 돼. 그냥 두려워서 벌벌 기는 거지. 그들이 진심으로 동조하지 않고 있거든. 심지어 그 외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 사저로 갔던 날, 체포된다는 날 갔잖아. 네. 나는 자발적으로 간 줄 알았어. 어제 TV 프로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는데 친윤계 전화가 왔대, 오라고. 네. 심지어 친한계까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가거나 가서도 체포 저지를 손을 뒷짐을 진다든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리고 친윤계도 설득이 안 되고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그래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판사가 정말 들어주기 싫은 마음이, 거부감이 엄청 올라왔을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아, 윤 대통령이 출두하면 100% 따다 놓은 당상으로 구속이 되겠구나. 얼마나 가해자 마음이 센지 이분은 자기 뜻대로 항상 안 되는 쪽으로 해. 그 빙의가. 몰라, 자기 속에 빙의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가해자 빙의가 심한 분은 어떠냐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 행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내가 구속이 되기 싫어서 얘기하면 구속되는 쪽으로 가고, 엑스포를 꼭 하고 싶은데 엑스포가 안 되고, 늘 이렇게 돼 왔어. 김건희 여사 구속 안 시키려고 그렇게 악을 썼는데 지금 이제 구속되게 생겼지. 김건희 여사도 이제 앞으로. 자기도 탄핵 안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탄핵이 되고. 이게 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면 뭐 마음공부 할 이유가 없지.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 고집이라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주려는, 남의 말을 안 들어주려는 사람은 내 말도 안 들어주려고 생각해. 자기의 적이 자기라고. 그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안 배웠으니까. 그게 센 사람은 인생이 이럴 거야. 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지? 날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되게 센 사람이야. 그래서 어제 법원 출두해서 자기가 직접 얘기해서 나 구속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피리 구속이지. 그래서 아유 뭐 구속되는구만.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어제. 나가서 얘기할 때 아마 판사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정신이 이상해서 위험인물이네 이렇게 느낄 거야. 왜? 너무나 확신에 차서 내가 맞다고 하니까 확신에 찬 게 엄청 무서운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 그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근데 확신범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독립투사도 죽을 정치범이 될 때까지 수도 한다는 있고. 얘기지.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 확신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을 받거나 그러면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신범은 교화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든. 윤 대통령은 무의식 속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사기꾼이 내가 사기치는 걸 알고 쳐. 근데 이런 사람은 차라리 쉬워. 괜찮은 사람이야. 왜? 벌 받으면 아유 내가 사기쳐서 이렇게 여기 감옥에 왔어. 다시는 안 쳐야지 이렇게 돼. 근데 내가 사기꾼인지 몰라. 나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해. 사기꾼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남이 보면 다 사기꾼인데 자기는 내가 올바른 거야. 이게 확신범이거든. 양심에 요만큼도 안 걸려. 너무 당당해. 그래서 일종의 정신병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화가 안 돼. 그렇죠. 나와서도 계속 사기칠 거거든. 왜? 사기치는 줄 몰라. 나는 내가 정이거든 이게. 이런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되게 위험하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이 의도가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도를 알고 해야 돼. 이런 사람일 경우는 자기 자신을 첫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칠 때 너무 양심에 그게 걸리니까 그 마음은 버리고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스스로도 속이면서 해. 그래서 양심에도 안 걸리고 당당하게 계속할 수 있고 괴롭지가 않은 거야. 첫 번째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가짜라는 걸 몰라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이 옳다 그르다는 마음이 가짜거든. 그 옳다 그르다는 사람마다 기준에 의해서 다 달라. 예를 들어 부부가 계속 싸우면서 살아.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에이 싸우면서라도 검은 머리 팥뿌리 끝까지 사는 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에이 헤어진 게 낫지. 애들한테도 악영향이고 그리고 인생 한 번뿐인데 자유롭게 살아야 돼.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자기 마음이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이 옳다는 마음이 내가 이게 진리야. 상대도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아. 전형적인 독재자의 그 마인드지. 그 옳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게 완전히 진리고 확신을 해. 그럴 때는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를 못 해줘. 그냥 너 틀렸어 이러지. 아, 네 마음은 이래? 아, 너는 이혼하고 사는 게 그게 더 맞다고 느끼는구나. 나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맞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너 틀렸어. 끝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심지어 안 들으면 그 사람을 벌을 줘. 넌 틀린 사람이라고. 근데 후자인 경우가 높지.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찰에서 범죄자만 상대했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수십 년 동안 강화돼서 이제는 그게 아주 고착화돼 있어.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할 때도 이제까지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게 국민은 무지하고 거의 피의자처럼 보는 거야.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내가 맞아. 내가 더 똑똑해. 심지어 교육부 장관도 예전에 보면 교육 카르텔 혁파한다고 할 때도 대통령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이게 뭐야? 너무 내가 맞고 교육부 장관은 아무것도 몰라.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무시하는 거야.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판단하고 자기가 기소하는 검사 마인드가 너무 나는 옳다가 너무나 확신한 거지. 그리고 항상 범죄자가 항변하고 할 때 너희는 범죄자니까 날마다 변명하고 거짓말할 거야. 안 믿어주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상대를 틀렸다고 너무나 고착화돼 믿어서 무의식 속에 그 빙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인 경우에 사실 진짜 무섭다는 무섭지. 생각이 드네요. 무섭지. 그래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권하기가 힘든 이유가 계속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옳다. 판사는 더 두려운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는데 다시 풀어주고 대통령의 복권이 되면 2차 똑같은 일이 비상계엄 또 할 거거든. 네. 이번에는 더 정교하게 강력하게 할 거거든. 군대 동원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다고 했거든. 근데 그건 틀렸다고 하는 거야 지금. 비상계엄 싫다고 7, 80%가 했는데 나머지 20, 30%도 비상계엄 치하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자기들은 그거 좋아하고 윤 대통령 좋아하는 마음 싫어질걸? 20, 30%도 비상계엄 하에서 한번 살아봐. 그 20, 30%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에서 한 한 것일 수 거지. 있고 실지 비상계엄 치하에 자기들이 살아봐. 북한에서 사는 거랑 같은 아니 거야. 국민의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어떤 인간이 그거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수 해. 입을 있겠습니까? 막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해서 다 검열하고 독재국가에서 하는 짓을 근데 한다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그 소수 국민들만 보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앞으로 구속이 됐지만도 그분들을 향해서 옥중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위험인물이라 저분은 사실은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게 할 수 있어. 사법부에서. 자기는 자기 소신껏 옳다고 계속 피력하면 할수록 위험인물이라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의식이 뭐냐면 나만 맞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없잖아. 무조건 나만 맞다고 고집 부릴 때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용인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뒤지게 처맞는 경우는 보면 고집 부리면서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맞다고 할 때 뒤지게 처맞고 사는 거야.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헤어지는 경우 성격 차이가 그거야. 무조건 나만 맞다고 하면서 상대의 의견은 이해를 안 해줄 때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의식이 나만 맞고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그 의식을 보면 되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판사나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은 무서울 거야. 자기만 맞다고 할 때 국가의 모든 법치주의 판단도 다 틀렸다고 하잖아. 체포영장도 불법이야. 불법이냐 적법이냐는 누가 판단해? 판사가 하는 거지. 그것까지 자기가 뺏어서 판단하네. 무조건 자기가 왕이야. 이런 의식은 무섭지. 그리고 사회에 내보냈을 때 선동할 수 있지. 국민들 선동하고 그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날마다 시끄럽게 하고 자기만 맞다고 하고 자기 쳐다보게 하니까 이분은 자기 입으로 말하면 할수록 이렇게 내가 맞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불리해지는 거야. 무기징역 사형되기가 맞고 내란죄가 점점 굳어져. 판사들이 볼 때 내란죄지. 지금 뭐야? 그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난동을 가서 지금 난동 부리고. 피웠습니다. 네. 요즘 어젠가 그저께인가 영희가 그랬잖아. 개딸들이 왜 조용하냐고. 왜 조용한 줄 알아? 자기보다 더한 것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도 이 수행할 때 나보다 고집을 더 부리는 애고들을 보면 무서워서 놀라잖아. 네. 그리고 얼른 죽잖아. 그 고집이. 그럼 똑같아. 그 개딸들도 법원까지 가서 난동을 안 부렸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놀라서 죽거나. 와, 저 무섭다. 저렇게 되면 안 돼. 저거는 정말 수치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쟤들도 저랬어? 우리도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저렇게 하면 되네. 난동부리.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례가 되겠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약자가 살기 좋아. 왜냐하면 약자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법이 보호해. 근데 만약에 저런 데모부대에 가서 내가 윤석열 지지자가 아니야. 근데 나 윤석열 지지 안 해. 그러면 저렇게 힘으로 막 폭동을 당했을 때 법치주의가 살아있어서 벌을 받고 그게 무서워서 못해야 되는데 법도 저렇게 무시하고 법원을 쳐들어갈 정도면 사람들도 폭행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약자나 어린아이, 여자들 보호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못 믿으니까 저 후진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순위파, 시아파 뭐 이렇게 네. 파를 만들어서 자체 무장을 하고 자체 무장을 하고 사실상 내전 상태. 내전 상태. 그럼 그 등살에 어린아이들이나 약자들은 너무 두려운 나라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야. 잘못하면 성렬파, 제명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을 옹이하는 지지자들을 모여서 그럼 그들이 권력을 갖게 돼. 국가 권력이 무력화되고. 그게 후진국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건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윤석열 씨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거야. 지금 지지자들 선동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들 중에 양식 있는 사람은 개딸에서 자기가 심리적인 탈출을 했겠지. 내가 저러고 있구나. 국민들 보면서 존경스러워? 그 윤석열 지지자들 보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은 야 저것들 안 되겠구나. 윤석열 지지자들 보면서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무섭고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세력이지, 그치? 근데 그렇게 알면 양식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윤석열 지지자들은 저렇게 지지하는데 우리도 다음번에 유죄 나오면 법원 다 때려부시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법원은 아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저 후진국이 그거거든. 법이 안 통해. 그냥 무력으로. 그러면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폭들이 또는 지지자들을 결속해서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강자가 횡포 부리고 약자는 달달 떨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잡아들여서 아주 어미 처벌해야 돼. 다 실형 때리고 심각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옆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 동안에 같이 살아. 차라리. 그래서 뿌리 뽑아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그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도 훼손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동 부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갈라지는 거고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식이 무서운 거야.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법이고 뭐고 나라까지 무시하고 이 의식이 무서운 거야 이게. 네, 진짜 무섭네요. 늘 윤 대통령을 보면 항상 자기 뜻대로 하시니까 무섭긴 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도 이런 언행을 보면 엄청 무섭지. 근데 본인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의식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신병인 거예요. 곱게 미치지 않고 더럽게 미쳤다고 조갑제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그분 말이 맞는 거야. 곱게 미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차라리 미친 게 다 보일 정도로 머리에 꼭 까졌으면 정신병을 해도 늦지. 이거는 미쳤는데 미친 걸 모르게. 그리고 같이 미치게 하는 거야. 공명시켜서 자기랑 의식이 똑같아. 윤통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과 의식이 똑같은 사람. 이재명 대표의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의 의식이 똑같은 사람이야. 무조건 내가 맞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거지를 쓰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우기는 거야. 옛날에 민노총이 그래서 꼴보기 싫어했고 좌파들이 그래서 꼴보기 싫어했는데 지금 우파가 좌파 보고 배운 거야. 더한 의식으로. 아니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디 법원 가서 경찰을 몽둥이 뺏어서 폭행하고 윤 대통령이 경찰도 체포할 수 있다. 이따위의 메시지를 내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저거는 대통령의 의식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식도 아니고 저런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저렇게 선동을 하고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 어떻게 그게 검찰총장했단 사람의 의식이야. 자기가 그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조금 억울해도 순응해야 되거든. 근데 절대로 순응 안 하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 자기가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일 때 그렇게 법하더니 전혀 다른 모습 보이죠.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애고가 누구냐. 오직 내 여자만 지키겠다는 성살기. 그런 의식은 그 성살기. 우리 이제 수행 용어예요. 성살기라고 해요. 왜 살기라고 해요. 죽일 살자로 써서. 되게 무서우니까. 눈에 안 보여.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 여자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신념이나 모든 게 송두리째. 저렇게 하는 게 그 맨 밑바닥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궤변을 떠는 거야. 모든 잣대를 똑같이 공정하게 되기 싫어서 계속 핑계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계속 궤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까지 위험하게 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못 지키고 이미 못 지키는 상태로 갔어. 그래서 꼭 지키겠다는 고집, 꼭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은 열등의 집착은 뭐라고 하죠? 제가 항상 폭망이라고 하지. 이렇게 결과가 거꾸로 가고 또 국민들을 두렵게 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건전하고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제 많이 돌았을 거고 국힘이 빨리 윤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으면 저런 의식을 계속 보여주고 지지자들 선동하는 의식을 보여주는데 그런 대통령을 계속 호위무사 자처하면서 미국에 일러 바친다느니 그렇게 덜 떨어진 소리나고 처자빠져 있으면 지지율은 다시 역전될 거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구속영장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처리가 돼서 구속된 거에 대해서 헌법적인 게 잘 지켜져서 좋다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은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렇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의식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트럼프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식 달라요. 트럼프는 고도의 머리를 써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하지 저렇게 그냥 학체가 돼서 거짓말 하시지 자기가 않는다.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덜 떨어지게 하지 않아. 어리석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고 윤 대통령의 마인드는 나랑 가까우면 법도 무시하고 다 지켜주고 뭐 그리고 우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하고 이런 의식이지만 미국은 아주 냉철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랑 우방이고 그 가깝지만 윤 대통령과 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을 감싸주리라고 그렇게 망상을 떨면 안 돼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면 세계 최고 국가가 안 돼. 그렇게 네 편 내 편 따지고 편들어주는 의식은 후진국의 의식이에요. 아주 제일 어린아이의 의식. 미국은 냉철해. 그래서 암만 친했어도 법을 안 지켜서 구속돼서 잘했다.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네 편 내 편 없이. 그런 의식이지. 그런 의식이 안 됐는데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후진국으로 가느냐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싹 퇴출될 거야. 윤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딸 아니라 뭐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 전부 다 철퇴를 맞고 다 사라질 거예요. 법원에서도 철퇴 내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나만 내 의사만 중요하고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발붙일 수가 없게 될 겁니다.